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앞으로 저녁 7시마다 각각의 일타 강사님들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매일매일 상한가스쿨 본방송이 끝나면 전문가님의 비밀 수업, 무료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보시냐?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죠.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들을 수가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료 방송 들으시면은 우리 전문가님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히든 종목부터 전략들 그리고 기법들까지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복습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부분들을 특별히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벌써 5번째 선생님을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할 굉장한 비주얼의 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력도 굉장하다고 하거든요. 자, 바로 전영욱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젊고. 전영욱 전문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비주얼에 젊은 쌤이 또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인사부터 하고 가야 되거든요. 또 첫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쌤도 시청자분들 향해서 인사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네, 전영욱 전문가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꿀팁 많이 전수해드리고 싶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패기가 또 당당히 넘치는 우리 전영욱 선생님과 오늘 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란히 지수 반등은 해줬는데요. 오늘 양시장 수급이 좀 약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주는 시장이었지만 블랙 먼데이에 나왔을 만큼의 반등은 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종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는 코스피가 2,700선을 좀 회복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지지부진했고, 물론 오늘 1.3% 그리고 각 1.2% 정도 상승이 있었지만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 주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리고 또 개인들도 많이 들어와줘서 우리의 주식시장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었지만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그만큼의 반등을 많이 주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게,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종목 그리고 종목 선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섹터가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장이었을 만큼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좀 더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가 이 장중에 2,700선을 회복을 할까 했는데 못했죠. 이제 금요일이라서 확실히 좀 아쉽긴 했는데, 또 우리 쌤이 또 어떤 종목들 잘 갈 수 있을지 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한번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봤으면 더 좋았을지 종목들 특징주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 첫 번째로 짚어주실 특징주 어딘가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짚어드릴 특징주가 이제 3일기업공사입니다. 네, 건설주. 네. 오늘 좀 특이한 장이 하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좀 이제 지지부진했던 그런 건설 중소형 섹터에서 큰 상승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건설주에 대한 수급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나. 사실은 이제 건설주 하면은, 건설 중소형주 하면은 굉장히 물려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동안에 건설업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지금 3,000원 정도에서 웃돌고 있거든요. 예,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3,000원 구간에서 웃돌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해줬거든요.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한 건설주가 바닥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3일기업공사라는 것을 이제 특징주로 가져왔었고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로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건설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건설업계에서 진짜 안 좋았었는데 매출액도 전년 대비 늘어났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그렇다면 분기 실적으로 보면 좀 다를까라고 했는데 분기 실적 또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흑자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진짜 이제 건설 중소형업계에서는 이제 수급이 조금 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차트로 넘어가 주면은 물론 블랙먼데이에 이어서 조금 많은 가파른 하락세로 폭이 많이 낮아졌었지만 그에 반해서 반등 또한 힘을 많이 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3일기업공사가 조금 튼튼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오늘 특징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네. 건설주부터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상한가를 갔던 신혼종합개발을 첫 번째로 들어봤고요. 네, 건설주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는 소식이 오늘 조금 더 이제 부각을 받았습니다. 3일기업공사였고요. 이 건설주 이제 바닥에서 움직인다라고 하죠. 매출이 지금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건설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다라고 보신다고 하니까 건설주 한번 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3일기업공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이제 우원개발입니다. 우원개발. 네, 우원개발입니다.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건설업황이랑 비슷한 종목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세가 이어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서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발표했는데 거기서 우원개발이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죠. 게다가 우리가 블랙먼데이 이전에 7월 30일쯤에는 종가가 29%로 상한가로 기록이 됐었거든요. 여기서 다음 날에 시세 차익 물량이 나왔는지 음봉으로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를 지었지만 오늘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 또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도 섹터별로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건설 그리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줬다?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오늘 특징주를 우원개발로 갖고 왔었는데 그렇다고 이 우원개발의 기업 분석이 나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가가 끝까지 지지부진했냐? 그렇게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어요, 저한테.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식은 어떠한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이 시장에서 소외가 받는 게 아니라 각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원개발이라는 게 최근에 각광을 받으면서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시세 차익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해서 12%가 상승했다는 점이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네. 끝.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원개발, 자 건설 그리고 댐 관련주로도 묶였던 우원개발 말씀 주셨고요. 오늘 우원개발이 12.90% 말씀대로 상승을 하면서 종가가 2,975원이네요. 이 시장에서 지금 각광을 막 받고 있다라고 하죠. 이 댐 건설주, 댐 관련주로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원개발 또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원개발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오늘 상한가 갔었죠. 네, 어딜까요?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건설주가 나오는 한번 했어요. 아, 미래반도체 어떤 이유로 꼽으셨죠? 일단은 우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맞이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밀려나가나?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계속적인 부재가 이어나가나?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반등을 줬죠. 그런 부분에서 또 미래반도체가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 급등에 따른 AI의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상한가를 맞이했었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HBM 시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AI 시대고 HBM 시장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래 반도체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눌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갔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거래량이 50만 주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 50만 주밖에 안 됐었는데 50만 주 갖고 상한가를 올렸어요.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는 것은 물론 50만 주 갖고 상한가를 올렸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시장에서 섹터로 분류하자면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미래 반도체 제가 특징주로 갖고 온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또한 재무제표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은 계속해서 2021년 4분기 3천억, 그 다음에 2022년 4분기 5천억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이때는 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섹터가 순환의 흐름이 좋아서 이만큼 기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3,800억으로 약간 소폭 낮아졌긴 하지만 2024년 다시 4분기에는 4천억으로 기록될 전망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고 외국인의 잠시 부재가 있었던 반도체 섹터에서도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2021년 4분기에 196억, 그 다음에 200억, 물론 2023년 4분기에는 94억으로 다시 좀 안 좋았지만 이번 연도 상반기라고 봐야 되죠. 이번 연도 상반기에서는 다시 반도체에 대한 섹터가 흐름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영업이익이 140억으로 돌려나가는 그런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또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제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유보율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총 자산을 또 의미하거든요.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유보율이 3,500 그리고 4,900 현재는 얼마로 작년 4분기에서는 얼마로 기록됐냐면 5,400입니다. 5,400이라는 숫자는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이 엄청 많다는 거고 게다가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게 말씀드리자면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이라고 한 이유는 어차피 유보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진 총 보유한 자산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또 청산 가치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봐줘야 되는데 당기 순이익은 이제 2023년 12월 분기에서 그러니까 4분기죠. 51억으로 대폭 낮아졌었어요. 사실 영업이익도 중요하고 당기 순이익, 지배 순이익도 중요하고 부채 총계, 자본 충계도 중요하지만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소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긴 하지만 다시 2024년 12월 4분기에서는 118억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청산가치 또한 6,300원으로 기록돼 있는 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가 봐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는 것, 50만 주로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부재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서 미래 반도체가 상한가를 올렸다는 그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징주로 미래 반도체를 갖고 왔었고 이런 부분일수록 우리가 또 이런 시장에서 사실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아직은 끝까지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회복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코스피가 2,700선까지 회복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 나갈 수 있고 미래 반도체 또한 수급 상태는 좋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HBM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한 미래 반도체 세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지금 종가가 13,580원이고요. HBM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너무나 또 견조하죠. 오늘 거래량이 50만 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 시장 안에서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로 본다고 하십니다. 지금 재무제표 그리고 자산 상태 탄탄하고요.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어서 HBM 관련주 중에서 또 어떤 거 담아볼까 아시는 분들 이 미래 반도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특징주 3개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사연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상한가스쿨의 새로운 코너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스쿨의 5번째 사연인데요. 이 닉네임 매의 눈이라는 굉장히 멋진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오늘 또 사연 주셨는데 제가 오늘도 한번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식 공부 2년차 차트 바보 매의 눈입니다. 뭔가 제가 조금 멋있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멋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름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려고 노력 중인 매의 눈입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식 시작한 지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주식 인생 처음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 서킷 브레이커를 처음 경험하면서 주식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점인 주식을 매의 눈으로 나름 발굴한다고 찾았는데 자, 이렇게 더 떨어지니 멘탈 잡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제가 찾은 종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3일기업공사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특징주랑 또 겹치네요. 자, 예전에 유승민 테마주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까지 돌아온 종목인데 나름 박스권을 다지면서 3,450원 정도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그걸 깨고 내려가더니 저런저런 현재 주가가 3,000원까지 앉았네요. 제 눈이 틀렸나 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건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선생님, 물을 타서 평단가를 낮추면 좋을까요? 차트도 잘 볼 줄 모르면서 조금 배웠다고 이 차트만 보고 매매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아유, 자책하라고 그러세요. 선생님, 주식 매매를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까요? 이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건설주 전망 어떨지 그리고 3일기업공사 대응 전략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쌤, 제 목소리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예, 사연자신 줄 알았어요. 예. 칭찬을 막 그냥 영혼 없이 막 해주시는데 감사해요. 예. 자, 아무튼 매의 눈이라는 분께서 3일기업공사 안 그래도 특징주로 또 갖고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 또 주셨는데 3,450원에 지금 물려 계시고 비중은 얼마 안 되세요. 10%라고 합니다. 자, 이분 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건설주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건설주가 진짜 업황이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 크게 좋은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걸 경험했었죠. PF 대출 논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건설 경기에 대한 업황 자체가 조금씩 많이 하락세를 탔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 건설주라고 한다면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최근부터 아니죠. 오늘부터 건설 중소형주가 꽤나 큰 상승폭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다 들어왔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설 업황 자체가 현재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할 때 더욱더 재무제표를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사연자님이 이 종목을 매매하실 때 꽤나 분석을 많이 하시고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보유기간이 꽤 되셨고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때 매매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도 예상을 많이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건설업이었고 PF 대출 논란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과대 낙폭이 굉장히 심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진짜 신기하게 특징주랑 겹쳤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재무제표에서는 문제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문제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건설 경기에 대한 시장이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기업공사는 충분히 조금 견뎌줬다 이런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기업 체감 경기가 전월보다는 소폭 개선이 됐지만 약간은 개선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 업황은 여전히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CBSI라는 이제 그런 지수가 있어요. 경기 이제 실사 지수라고 하는데 건설기업에 대한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합니다. CBSI라고 하는데 그 지수가 이제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다.
그리고 100을 넘지 않으면 건설 경기가 나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7월 달에는 CBSI 지수가 이제 5월 그리고 6월보다는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0 아래였고 그리고 7월 달에는 72%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스탠다드를 100으로 잡았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28%가 낮아요. 28포인트가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건설 경기의 업황에 대한 회복은 조금 시간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은 6.6% 상승을 했어요. 이 CBSI 지수가. 그래서 91.2%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지방은 8.6% 하락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서울권에서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의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는데 지방권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동산 PF 그리고 그런 논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맞이했는데 지방에 대한 이런 CBSI 지수 또한 낮고 그리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5월보다 6월이 더 낮았고 6월보다 또 7월이 더 낮았거든요. 그에 비하면 서울은 5월보다 6월이 낮았지만 7월은 약간 회복세를 이어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좋진 않지만 회복세를 그래도 힘입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 하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 인하의 이슈에 대해서는 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빠질 수가 없고 금리에 대해서도 빠질 수가 없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도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제 인건비가 크게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이제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건설 경기도 그렇게까지 좋은 업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9월에 있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더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9월에 진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건설 업황이 더 안 좋아질까라는 말하는 질문을 저한테 다시 반문으로 드린다면은 9월 달에 만약에 우리가 금리가 만약에 인하되지 않고 그대로다 혹은 좀 올랐다 뭐 이렇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인하하지 않는다면 물론 건설 업황에서는 약간 밀리는 모습이 보일 수는 있어요. 밀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해서 놀라시지 마시고 11월 달에도 있고 12월 달에도 있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우리가 금리 면에서는 좀 진짜 인하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인하를 하지 않았어도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건설업에 대한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놀라시지 마시고 일단 삼익기업 이제 삼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건설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영업이익은 꾸준히 흑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계속 뭐 동결 아니면은 인상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인하가 됐을 때는 당연히 건설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소식인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CBSI 지수 또한 우리가 100 가까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죠. 단기간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고맙지만 우리가 이제 국내 말고 해외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둬들이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 얼마나 실적을 더 거둬들이느냐 뭐 사우디 네옴시티에 관련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실적을 거둬들여 나가 우리가 하반기에 이 건설업황에 대해서 또 예측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길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건설주에 물려 계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오늘 좀 반짝을 했죠. 그런데 이 건설 업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경기 실사 지수를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100 아래라서 아직까지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하시고 금리 인하 이후의 상황 그리고 인건비나 원자재 같은 거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업은 저희가 또 특징주 때 말씀 주셨잖아요. 이분 3,450원에 지금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손절가를 목표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일단 3,400원대에서 진입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400원대 진입을 하셨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일단 이 종목 또한 과대낙폭이 있지 않는 한 우리 시청자님이 크게 비중 면에서도 그렇고 비중은 10%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적당한 가격에서 좀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오늘 특징주랑 겹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업이익이 31억으로 전년 대비에 굉장히 크게 기록이 됐었고, 분기별로 봤을 때도 꾸준히 이제 2023년 4분기에서는 이제 3억이었지만 이제 2023년 1분기에는 7억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은 것을 보유하고 있고 유보율은 좀 크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좋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PBR 또한 1배 이하 0.7배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제 0.7배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저 PBR이고 가치가 조금 우리가 가치 대비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게 3,400원대고 그리고 비중이 10%이지만 여기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400원대보다 충분히 더 높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연도 건설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가보다 더 높은 가격 3,850원까지 찍고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블랙먼데이에 의해서 조금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3,000원 구간까지 딱 올라왔으면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을 좀 더 실으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고점 3,800원 이하보다 약간 낮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실은 금리 인상 인하 이슈가 있기 전에는 조금 이 종목이 만약에 올라온다 싶으면은 빠른 매도를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700원대 매도가 드리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굳이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삼일기업공사 자체가 워낙 재무제표도 좋고 깔끔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고 깔끔한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드려야 된다면 2,500원 선에서 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3,700원에서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전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결과가 정말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입 구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보유를 하시되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목표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3,700원 단기적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500원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사연 받아보면서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실시간으로 우리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셔서 링크 눌러주신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 무료 방송 보시는 방법 2가지가 있으니까요. 꼭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월 9일 금요일 상한가스쿨 5번째 수업입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영욱 전문가입니다. 오늘 상한가 스쿨 첫 방송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들께 많은 꿀팁 전수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 순간에 손절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기회를 삼아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오늘 꿀팁 그리고 좋은 종목 준비해뒀으니까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보시고 마지막에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PPT 넘기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진짜 배워야 산다 이런 타이틀을 갖고 왔어요. 제가 왜 이런 타이틀을 갖고 왔냐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시장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계속 매매를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한가 스쿨이지 않습니까? 상한가 스쿨이에요. 스쿨이 뭡니까, 우리? 학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짜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고수는 어떻게 매매하는지 오늘 톡톡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갈게요. 주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워야 합니다. 주식이 왜 쉬워야 할까요? 우리가 어려운 거에는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 거부감 속에서 우리가 주식을 진짜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쉬운 기준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쉽게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배우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정말 힘들어요. 이 국내 시장에서 다들 아실 거예요. 블랙먼데이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 주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은 이탈했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들어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런 계속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와중에 그래서 제가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쿨 나왔어요. 상한가 스쿨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상한 종목 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종목이 뭘까요? 주식에는 좋은 종목이 있고 이상한 종목이 있어요. 그 좋은 종목은 뭘까요? 당연히 차트 좋고 뭐 실적 좋고 다 좋아야 되죠. 우리에게 진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종목 뭘까요? 증거금리율 100%, 3년 연속 적자. 그런 거 매매하다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지는 거죠. 저는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들하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잃는 게 그냥 싫어요. 예. 그래서 알려드리려고요. 사실 이 비법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냥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지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저점 매수 차트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안경 쓰고 머리 올리고 이런 이상한 애가 갈매기 사진을 갖고 왔어요. 저기 보이시죠? 갈매기 사진이 있어요. 갈매기가 어떻게 나와요? 끼룩 하고 나오는 거예요, 갈매기가. 그래서 갈매기가 나오고 붉은 막대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양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갈매기 나오고 붉은 막대기 나오면 뭐다? 수익이다. 여기가 중요해요. 갈매기가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 즉 갈매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역배율로 가다가 정배율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갈매기는 알았어요. 우리가 갈매기는 익숙한데 붉은 막대기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붉은 막대기가 뭐라고 하죠? 양봉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갈매기 플러스 붉은 막대기는 뭐다? 수익이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저점 매수 차트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평생. 자, 그래서 이 붉은 막대기에는 뭐가 있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붉은 막대기가 뭐냐? 본다면은 자, 첫 번째 빨강색, 파랑색, 빨강색이 있죠. 그 두 번째 뭐죠? 빨강색, 파랑색, 빨강색이 있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빨강색이 4개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양양, 음양. 두 번째 뭐죠? 양음, 양양.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양양, 양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갈매기 더하기 빨강색 막대기는 뭐다? 수익이다. 근데 그 빨강색 막대기 안에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양양, 음양. 그 다음에 양음, 양양. 그 다음에 양양, 양양이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3가지 경우의 수가 도달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가 턴어라운드하는 지점이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매수는 언제 한다? 양양음양. 자, 2차 매수는 언제죠? 양음양양. 전문가님 근데 양음양양 나오고 제가 매수를 못했어요. 3차 매수가 있죠.
양양양양 이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과 원칙이 있을 때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붉은색 막대기 양봉에서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왔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양양음양, 그 다음에 양음양양, 그 다음에 양양양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뭐다? 바로 수익이다. 이거 뭘까요? 갑자기 뭐 초록 색깔 배경에 갑자기 뭐 화투 카드가 나오는데 이거 뭘까요? 예, 광입니다. 이 광이 나오고 이 학이 화투에서 의미하는 건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건강과 기원을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주가가 많이 엄청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갈매기 차트 공식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실게요. 자, 저기 끝에 파란색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렇죠? 저거를 뭐라고 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양음양양, 양양음양, 그 다음에 양양양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음음양음, 음양음음, 그 다음에 음이 지속된다면 거기는 저점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구간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음봉이 계속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나왔죠? 양양음양. 그 다음에 또 양양음양 나오고 양양양양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저점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갈매기 플러스, 즉 1억 플러스 양봉일 때 수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 바로 아가방 컴퍼니 종목이었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확대해드려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실게요. 자, 갈매기가 어떻게 나왔죠? 갈매기가 끼룩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된다고 했죠? 바로 양양, 음양.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양양, 음양으로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어떻게 하죠? 음봉이 2개 나왔어요. 아직 내려가겠구나. 다시 양양, 음양이 2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죠? 바로 양양, 양양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양양양양 나왔으면 바로 풀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됐다?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갔다. 그래서 수익률은 150%였습니다. 아니, 텐베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냥 장부 좋고 돈 들어와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때가 작년 7월쯤이었어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아 제품을 팔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왜 떴을까요? 갈매기가?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주가가 상승할지. 자, 그래서 갈매기 나오고 150%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종목으로 이제 기다렸다가 150% 수익이 나는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기법 설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갈매기 기법을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갈매기 차트를 봤어요. 자, 그럼 뭐 봐야 되죠? 우리는 고수가 돼야 되잖아요. 분봉 봐야죠. 분봉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 분봉 차트에 들어가요. 물론 직장인 여러분들은 그냥 한 종목 딱 해서 갈매기 나오고 양양, 음양, 양음양양, 양양양양 나왔을 때 매수해서 좀 기다리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은 늘 고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분봉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갈매기가 나오고 만약에 양양양양 3차 매수까지 나왔다면 바로 어디에 넣는다? 관심 종목에 넣는다. 관심 종목에 넣고 이제 분봉을 딱 봤어요. 분봉을 봤는데 관심 종목 아침에 장에 들어갔는데 무슨 아침부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띠룩하고 들어가서 바로 갈매기 나오고 끼룩했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분홍색 무슨 화살표 나오고 그럼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해요? 바로 매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음봉이 나왔죠. 검정 색깔로.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하시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매도한다? 파란색 화살표 나오고 여기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 그리고 비슷할 때 봉이 게다가 거래량은 아래 봤을 때 더 많아야겠죠. 여기서 우리는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주가는 더 갑니다. 하지만 욕심부리다가 우리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 정도 수익이 나요. 그러면은 100만 원 넣으면 7% 수익 나면 7만 원인데? 그러면 1000만 원 넣으면 얼마죠? 70만 원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70만 원 수익 나면 뭐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은 장 끝나고 소고기 사 먹죠. 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갈매기 한번 찾아볼까요? 갈매기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서 어딜까요? 갈매기가. HD 현대 일렉트릭은 굉장히 재밌는 종목이었죠. 갈매기 찾으셨나요? 바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갈매기가 2마리 나왔어요. 갈매기가. 자, 저기서는 지금 음봉이 대략 6개 정도 나오고 양봉이 빨빨빨빨 6개 정도 나왔어요. 비율이 비슷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하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시세 차익을 보고 언제 다시 시세 차익을 본 금액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HD 현대 일렉트릭 각광 안 받았어요. 어떤 섹터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HD 현대트릭이 대장주가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엄청 올라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기법을 알고 나서 여기서 매수해서 시세 차익을 고점에서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전에 들어가가지고 물리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매기 차트 갖고 왔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갈매기가 2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넘어가서 수익이 났겠죠. 그러면은 갈매기 차트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되새기고 내일 아침밥 먹으면서도 되새기고 우리 내일 주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갈매기 플러스 붉은 막대기 양봉은 뭐다? 수익이다. 이 부분을 끝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PJ 메탈 갈매기 한번 찾아볼까요? 갈매기 찾으셨나요? 전 바로 찾았어요. 자, 한번 볼게요. 갈매기가 어디 있는지. 자, 갈매기 여기 있죠. 음봉, 나왔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양양양양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양양양양이 나왔어요. 그 양양양양이 나왔고 우리가 계속 주가가 눌려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슈팅. 이게 갈매기 차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얼마다? 21%다. 3,500원쯤에서 매수해서 4,200원에 매도하면 21% 수익인 거죠. 21% 수익은 되게 큰 거예요, 사실. 이 시장에서 지금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와중에 21%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뭐. 자, 그래서 PJ 메탈 딱 봤는데 그럼 또 뭘 봐야 될까요?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분봉도 봐야 되죠.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PJ 메탈 실적 확인 한번 할게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면 된다. 사실 봐야 될 거 많아요.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유보율 진짜 많아요. PBR, BPS, ROE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것만 볼게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뭐라고요? 흑자. 그거면 된다. 그리고 부채비율은 얼마죠? 78%. 150% 이하 그리고 1000% 이상의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유보율이 지금 어떻게 써 있죠? 472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 1대3 비율이면 돼요. 예.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얼마죠? 156이죠. 156.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대략 940 정도거든요. 156이면은 6%는 조금은 애교스럽게 봐줍시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PJ 메탈. 자, 분봉입니다. 분봉 봐야죠. 제가 여기다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는 뭐죠? 0, 3, 7, 10%는 뭘까요? VI 정적 발동 그리고 2분간 거래 정지죠. 진짜 고수는 이렇게 매매하죠.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바로 슈팅 나왔을 때 그리고 10% 이하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만약에 내 욕심이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말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기준과 원칙으로 7% 수익을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PJ 메탈 분봉이었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갈매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어요. 갈매기 종목에 대해서도 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갈매기 그리고 양봉 아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양, 음양.
그 다음에 양양양, 그 다음에 뭐였죠? 양양양양이었습니다. 그럼 갈매기 나오고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만났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재무제표를 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아침에 슈팅 나오면 바로 단타 치고 그리고 나오는 거죠. 만약 직장인 분들이시라면은 거기서 계속 기다리면 되고. 자,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반등 좋아했는데 하루 만에 털썩. 엔비디아가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에 반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아쉬워요. 실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반도체, 엔비디아,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주가가 급락하더니 대한민국도 똑같이 급락한 거예요. 여기서 손절하시고 진짜 가슴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진짜 아쉬워요. 우리가 왜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했다라고 여쭤보신다면 우리는 기준과 원칙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무섭고 공포심에 매도 버튼을 누른 거죠.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봤다면 그 장을 과연 다 매도를 하셨을까요? 매도 물량 진짜 많이 쏟아 나와졌고 개인의 매도세가 엄청 이어졌었어요. 사실 저는 그냥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치고 싶었어요. 조금만 힘내자고 견디자고.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 주가 6% 급등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 올랐대요. 장난하나? 지금? 아니, 이게 우리 시장에서 계속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부재가 이어짐에 따라서 주가도 엄청 늘렸는데 갑자기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급등했어요. 그럼 거기서 손절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서 기준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기준과 원칙 그리고 차트,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면서 이런 블랙 먼데이 같은 장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4년 만에 왔거든요. 그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법 강의 하나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8시에 이제 무료 방송 진행하거든요. 그때 히든 종목 하나 드리고 네.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단 QR코드 보시면은 여기서 휴대폰을 딱 이렇게 갖다 대면은 카메라를 열고서 휴대폰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 8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딱 찍으셔서 무료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약간만 공개하고 있다. 무료 방송에서 더 디테일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매기는 이미 왔습니다. 갈매기는 와버렸어요. 그리고 음봉이 지금 생기고 양양양양으로 나와줬거든요. 그것도 양봉이 5개나.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121선을 지지해주면서 가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 깨졌었죠. 언제였죠? 월요일이었죠.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21선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매기 차트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진짜 좋은 차트를 우리가 8시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많은 것을 제공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잠시 후 저녁 8시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딜사이트 S 전문가 전영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8월 9일 금요일 전영욱 선생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끼룩이 자꾸 귀에 맴돌아요. 큰일 났어요. 자, 저희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네. 공포의 블랙 먼데이 다음에 이제 바로 월요일이잖아요. 그쵸. 좀 공포스러워요. 좀 걱정이 되는데 다음 주 그쵸.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서 이제 업황 전체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갭상승을 띄어서 시작했다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갭상승을 띄어서 시작했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소 아쉽고 우리가 이제 갭상승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0%에서 시작해서 돈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좋긴 한데 갭상승을 띄었다는 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장, 그러니까 공격적 말고 약간 보수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 눈여겨보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도 이 반도체 섹터 눈여겨보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 너무 재밌는데 짧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죠.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셔서 링크 누르신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와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부터 전략들 그리고 기법들까지 더욱더 다양하게 또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꼭꼭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